네, 측정.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만큼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수학 영역이 측정입니다. 우리 집 도배를 하려고 하는데 벽지가 얼마나 필요할까? 거실 창에 맞는 커튼을 바꾸려고 하는데 집에서 만들어 보려고 해요. 필요한 천을 얼마나 우리가 준비해야 할까? 집에서 우체국까지 빠른 우편을 보내려 가려고 하는데 어떤 길로 가면 가장 빠를까? 이와 같은 어떤 질문들은 일상에서 우리가 모두 측정과 관련이 있는 활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내 손과 엄마 손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 이 물건을 내가 들 수 있을까? 내 키는 얼마나 클까? 이 옷이 나한테 맞을까? 이 종이에 엄마, 아빠, 나를 모두 그리려면 얼마나 크기로 그리면 다 그릴 수 있을까? 이 병에 담긴 주스는 몇 컵이나 될까? 이 책상은 문을 통과할 수 있을까? 와 같은 다양한 측정 관련의 문제를 만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측정은 불연속적인 양의 수를 할당하는 수세기와는 다르게 연속적인 양을 다루는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측정은 양의 수를 할당하고 양으로 형태와 공간적 관계를 추론하는 상황을 제공해서 수학의 중요한 영역인 기하, 즉 공간과 도형과 수를 연결해주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는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측정은 크게 물리적 측정과 비물리적 측정 등 연속적인 양을 지닌 사물을 비교하거나 측정 단위를 사용해서 수치화함으로써 사물 간의 관계를 세우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책상의 길이와 같은 물리적인 양은 단위 반복을 직접적으로 적용을 함으로써 측정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 온도, 돈과 같은 비물리적인 양은 우리가 직접 측정할 수 없으니까 시계나 달력이나 온도계 등과 같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됩니다. 측정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는 피아제 연구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피아제는 아동의 측정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보존 개념 그리고 이행성의 원리를 이해해야 측정이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측정 과정에 보존 개념이나 이행성의 원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긴 하지만 이 두 개념을 완전히 이해해야만 측정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측정 경험을 통해서 이 보존이나 이행성의 개념도 점차 발달해가는 것이다 라는 기존의 피아제가 했던 이걸 이해해야만 측정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수정할 수 있는 이 연구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아동의 측정 발달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단계가 이제 놀이와 모방 단계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길이, 부피, 무게, 넓이, 온도, 시간 등을 비교하고 그리고 이걸 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측정하는 성인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사물이 측정될 수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구나. 측정될 수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아동은 성인이 측정하는 모습을 보고 따라해요. 그걸 모방을 하고 모방을 놀이 속에서 반복하면서 측정에 대한 어떤 관심, 호기심, 흥미를 발달시켜 갈 수 있습니다. 이제 그대로 보고 따라하는 단계에서 이제 비교 단계로 넘어가죠. 길이 비교, 크기 비교, 무게, 부피 등 하나의 속성으로 두 개 이상의 사물을 비교하기 시작해요. comparison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보다 저것이 더 크다, 더 많다, 더 작다, 더 무겁다, 더 짧다, 더 뜨겁다. 그래서 비교한다라는 거 뭐뭐보다 어찌어찌 하다라는 이 비교급 어휘, 보다라는 비교급 어휘를 아이들이 사용하게 됩니다. 비교 단계. 세 번째가 비표준 단위를 사용하는 단계입니다. 우유 상자에 모래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컵을 사용해서 컵이나 숟가락을 사용해서 몇 컵인지 몇 숟가락인지 살펴보는 것, 발이 얼마나 큰지 알아보기 위해서 수수깡을 사용해서 재본다는지, 뭐 컵이나 숟가락, 수수깡 같은 경우는 표준화된 측정 단위, 측정 도구가 아니죠.